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서울 변두리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한 구석에 자리 잡은 낡은 15층 건물. 문영자 씨는 이곳에서 50년이 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수십 년간 변해왔지만 82세의 문 씨는 여전히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문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꼭 해야 하는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30년간 계속된 습관이었습니다.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현관문을 열어 신문을 가져오는 일상적인 동작들이 마치 의식처럼 이어졌습니다. 아이고, 또 허리가. 문 씨는 허리를 잠시 붙잡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욱 무거워졌지만 그녀의 의지만큼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온갖 고난을 이겨내며 살아온 강인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실 벽면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장남 대성이 대학을 졸업하던 날 찍은 사진, 막내딸 혜진의 결혼식 사진. 하지만 이제 그 사진들은 먼 과거의 기억일 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빴고 문 씨의 일상에는 더 이상 그들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네. 문 씨는 테이블 위에 놓인 오래된 앨범을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먼지가 날렸지만 추억은 선명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문 씨는 사진 속에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어린 자식들과의 소소한 일상이 담긴 순간들. 창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문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등교하는 초등학생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득 자신의 자식들이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가난했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잘 자라주기만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고 견뎌냈습니다. 내가 바보였나? 문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자식들은 각자 성공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머니를 위한 자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명절에도 겨우 얼굴만 비추고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앵커는 노인 빈곤과 고독사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문 씨는 그 소식을 들으며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았습니다. 비록 자식들이 보내주는 용돈으로 궁핍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의 빈곤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어둠이 내리자 문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집에서는 가족들의 왁자지껄한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문 씨의 적막한 방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무얼 하며 보내야 하나? 문 씨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그녀의 평화로운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창밖으로 내리는 가을비를 바라보며 문영자 씨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지만 갑자기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문 씨는 놀랐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손님은 다름 아닌 장남 대성이었습니다. 어머니, 대성의 모습은 한 달 전에 봤을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깔끔하던 양복 차림은 온데간데없고 며칠째 면도도 하지 않은 듯한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대성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태성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찾아오다니. 문 씨는 아들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대성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입을 연 대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큰일을 저질렀습니다. 대성은 사업 실패로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은행 대출은 물론이고 사채까지 썼다는 것입니다. 문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항상 모범적이고 성실했던 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되는데? 5억 정도요. 문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을 아껴 모은 돈이 3억 정도였습니다. 그마저도 대부분 정기예금에 묶여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이번 주까지 이자라도 갚지 않으면 대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문 씨는 망설였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 사업 자금을 빌려준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규모가 달랐습니다.
그때 막내딸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진은 대성이 어머니를 찾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되어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오빠 돈 달라고 갔죠? 절대 주시면 안 돼요. 이번에도 또 사기당한 거예요. 혜진의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문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들 간의 갈등이 이렇게까지 심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내 오빠가 너무 어렵다고. 이번만 도와주면. 엄마, 또 시작이에요? 오빠는 엄마 돈으로 사업하다 망한 게 몇 번째인데.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전화를 끊은 후 문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성은 애처로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문 씨는 통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이거면 될까? 3억이 적힌 통장을 건네받은 대성의 눈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문 씨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혜진의 말대로 또다시 속는 것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문 씨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우연히 한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노인이 복수를 결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의 모습에서 문 씨는 자신의 처지를 발견했습니다. 나도 이대로는 안 되겠어. 문 씨의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찾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문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순종적인 어머니로 남지 않겠다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자식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행동해야 할 때라고. 이제 시작이다. 문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던 온순한 노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결심을 품은 강인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문영자 씨는 처음으로 동네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컴퓨터 강습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평생 손때 묻은 육아일기장만 써오던 그녀가 이제는 디지털 세상으로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선생님, 인터넷에서 사람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사는 문 씨의 진지한 태도에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기초적인 검색이나 문서 작성을 배우는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SNS 사용법부터 개인정보 검색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메모하며 배워나갔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문 씨는 먼저 장남 대성의 회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성이 운영하는 회사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무 불이행 공시가 여러 건 있었고 직원들의 임금체불 신고도 발견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 전부. 대성이 말한 일시적인 자금난은 허구였습니다. 회사는 이미 부도 직전이었고 대성은 이를 숨긴 채 어머니의 돈을 받아간 것입니다. 문 씨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더 큰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막내딸 혜진의 페이스북 계정을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다. 혜진은 회사 임원으로 승진한 후 호화로운 생활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저 시계. 저 차. 문 씨는 혜진의 갑작스러운 생활 수준 변화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혜진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요 기밀이 경쟁사에 유출된 사건이 있었고 그 시기와 혜진의 급격한 재산 증식이 일치했습니다. 설마 내 딸이. 문 씨는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의 SNS 게시물, 회사 관련 뉴스 기사, 그리고 주변인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노트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혜진의 활동 내역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왜 그렇게 오빠의 일에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혜진은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오빠의 일로 가족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문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문 씨는 용기를 내어 혜진의 회사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는 혜진과 같은 부서에서 일하다 퇴사한 직원이었습니다. 혜진 씨가 회사 기밀을 빼돌렸다는 건 부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죠.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이 말을 들은 문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자신의 딸이 회사를 배신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문 씨는 집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딸의 비리를 폭로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모른 척해야 할까? 아니야. 이대로 넘어갈 순 없어. 문 씨는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도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은 문 씨는 천천히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타이핑했습니다. 그것은 언론사에 보낼 제보장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문 씨의 결연한 표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문영자 씨의 제보는 예상보다 빠르게 반응을 얻었습니다. 주요 경제지의 기자가 직접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문 씨는 익명을 요구했고 기자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제보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혜진 씨의 정보 유출건은 산업 스파이 혐의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에요. 기자와의 만남에서 문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혜진의 급격한 재산 증식 내역, 회사 기밀 유출 시기와 일치하는 정황들, 그리고 전직 동료들의 증언까지.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네, 충분합니다. 곧 취재에 들어가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식을 자신의 손으로 벌하려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며칠 후 대성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보니까 혜진이에 대한 제보가 들어갔다던데. 문 씨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하신 거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 씨는 대성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맞다. 내가 했어. 대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그럴 수가 있죠? 너희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늙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 대성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보를 철회해 주세요. 혜진이가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왜 내 잘못이니? 내 동생이 저지른 일이잖아. 대성은 갑자기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문 씨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후였습니다. 늦었어. 이미 모든 게 시작됐어. 그날 저녁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를 죽이려고요? 내가 저지른 일이잖니? 엄마는 제 엄마 맞아요? 자기 딸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다니! 문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난 내 엄마야.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해야 해.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문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틀어졌습니다. 다음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자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것입니다. 문 씨는 직접 신문사를 찾아갔지만 그 기자는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후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다른 기자가 조심스럽게 귀띔해 주었습니다. 누군가가 위에 압력을 넣었다고 해요. 기사는 이미 없었던 일이 됐습니다. 문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혜진이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기사를 막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날 순 없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 씨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앞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영자 씨의 집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의 단정한 모습이 아닌 날카로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문 씨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무슨 뜻이니?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엄마가 저를 고발하려고 했잖아요. 증거도 다 가지고 있다면서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문 씨는 담담하게 딸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런데 왜? 어떻게? 어떻게 자기 딸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문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넌 어떻게 회사와 동료들을 배신할 수 있었니? 갑자기 혜진이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문 씨가 봉투를 열어보니 법원 소장이었습니다. 혜진이 어머니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엄마가 저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렸잖아요. 증거도 없이. 문 씨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모은 증거들은 정황적인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대성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혜진이 일은 수습할 테니. 너도 내 동생 편이었구나. 대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께 빌린 돈도 곧 갚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문 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난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야. 그럼 뭐 때문에요?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미워요? 아니다. 난 너희가 바른 길로 가길 바랐을 뿐이야. 하지만 자식들은 더 이상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결론을 내린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문 씨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혈압이 치솟았고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영자 씨, 이러다 큰일 나요. 좀 쉬세요. 이웃의 걱정 어린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 씨는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고 믿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결국 문 씨는 쓰러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로 누워있는 동안 자식들은 병실 밖에서 언쟁을 벌였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내가 그런 짓만 안 했어도. 간호사의 제지로 겨우 멈춘 싸움. 문 씨는 의식 없는 상태로 그들의 목소리를 희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문 씨는 겨우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큰 절망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대성의 말은 마치 선고문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재산 관리권을 가져가려 했고 요양원 입소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문 씨는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병실에서의 고독한 시간, 문영자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자 씨, 손님 왔어요. 간호사의 안내로 들어온 사람은 뜻밖에도 고인이 된 남편의 오랜 친구방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문 씨의 입원 소식을 우연히 듣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자네 남편이 미안해했다네. 박 노인의 뜻밖의 말에 문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박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왔네. 자네 남편이 돌아가기 전에 내게 고백한 이야기가 있어. 30년 전 문 씨의 남편은 사업 확장을 위해 거액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실 자산을 은폐했고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였군요. 그래,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했던 거야. 하지만 자네와 아이들에게 떳떳하지 못해. 끝까지 말하지 못했지. 이 이야기는 문 씨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았다고 믿었던 남편의 진실이 이제야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자네가 자식들과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네.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다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네. 박노인의 말은 문 씨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독선적이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봅니다. 아니야. 자네가 틀린 건 아니야. 다만 모든 것을 옳고 그름으로만 판단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복잡하다는 걸 알았으면 해서. 그날 밤 문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꿈에서 깨어난 후 문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복수나 분노에 매달리지 않기로. 대신 진정한 화해와 이해를 향해 나아가기로. 간호사가 가져다준 휴대전화로 먼저 대성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잠시 후 대성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합니다. 내일 찾아뵐게요. 문 씨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밤거리가 어둡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복수가 아닌 용서에 있다는 것을.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이번에는 다른 의미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화해와 이해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디려는 것입니다. 퇴원을 며칠 앞둔 어느 아침, 문영자 씨의 병실에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대성, 혜진, 그리고 그동안 소식이 끊겼던 둘째 아들 대현까지. 어머니, 제가 많이 잘못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혜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사실 회사 일은 제가 한 겁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욕심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혜진은 이미 회사에 자진해서 사표를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모두 반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성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어머니 돈으로 도박을 했습니다. 사업 실패가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 나약했습니다. 침묵하고 있던 대현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가족들 일에 무관심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문 씨는 자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너무 극단적으로 대응했어. 문 씨의 말에 병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혜진이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예전에 엄마가 쓰시던 육아일기장이에요. 이사하면서 찾았어요. 낡은 일기장을 펼치자 문 씨의 젊은 시절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혜진이가 열이 나서 밤새 끙끙댔다. 내 새끼가 아프다고 하니 내 가슴이 더 아프다. 대성이가 처음으로 상을 받아왔다. 우리 아들 이제 훌쩍 커서 대현이가 오늘 처음 걸었다. 새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지만 이런 순간이 있어 행복하다. 일기장을 읽는 동안 병실에는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흐느꼈고 문 씨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문 씨의 말에 자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원 후 문 씨의 일상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복수나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대신 자식들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이번에는 정직하게 일하기로 했습니다. 대성은 도박 중독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대현은 가족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이웃들의 말처럼 문 씨의 표정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예전처럼 순하기만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분노로 가득 찬 것도 아닌 지혜로운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1년 후 문 씨의 집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손주들과 자식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효도하겠습니다. 자식들의 말에 문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데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문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봄이 온 것 같구나. 새로운 시작. 그것은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시작된 진정한 봄이었습니다.